형들이 와서 도서관에 와서 밤 11시인가 불러갖고 막 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혹시 그 동료들을 이제 네. 투자하는 과정 전에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동료들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한 분은 저희 매형이고요. 아 그래요? 가족 네, 기업. 네. 막 불량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좀 살았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되게 평범한 상황이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다이아 수저에서 살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팔로의 백운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꿈꾸는 만큼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열정품 타이머를 운영하는 팔로의 백운천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열품타는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네, 그 열정품 타이머의 줄임말인데요. 실제로는 이제 스탑워치 서비스입니다. 어떤 과목별로 공부 시간을 잴 수 있고 또 과목별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실제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은 실시간으로 이 친구가 공부 중인지 아닌지를 옆에 있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수험자들한테나 뭐 고시생들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가입자는 800만 정도 되고요. 아, 800만이요? 네. 와, 정말요? 네네. 가입자 한 800만에 그러니까 월간 사용자로는 1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120만 명 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도대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길래 이게 이런 많은 트래픽을 보유할 수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공부 기록을 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얼마나 공부했고 그 지난달은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번 주랑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공부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나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딱히 시간 말고는 객관화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공부의 비중이 높은지 아니면은 언제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언제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주고 또 같은 목표로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실시간으로 좀 공부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좀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제 창업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창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업을 어떻게 했냐라고 한다면은 결정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창업하게 된 계기에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페이스북 창업 영화를 봤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네네. 동생이랑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노트북 하나로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만에 만들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감명받아갖고 집에 가서 네이버에다가 컴퓨터공학과를 검색해봤어요. 제가 컴퓨터공학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어떤 과? 저는 전자공학과였는데 진짜요? 네. 거기서 이제 집에 가서 검색해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학과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또 마크 주커버그가 저 정도로 하버드에서 1년 만에 막 20조짜리 회사를 만들면은 나도 한국에서 한 열심히 하면 한 1년이면 1조짜리 만들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컴퓨터 공부를 쭉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막 학점이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를 이제 좋아하는 형들이 와서 도서관에 와서 밤 11시인가 불러갖고 막 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신 차려, 너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았었는데 저는 그때도 빨리 가서 컴퓨터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막 컴퓨터가 지금처럼 막 활발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막 아이폰 3GS가 나올 때였어서 그렇게 컴퓨터를 시작하게 돼서 1년이면 이제 큰 서비스를 만들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열품타가 가장 먼저 시작한 서비스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용돈을 받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지 뭐 알바를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 가면 이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서 한 달 생활비를 좀 받았죠. 100만 원씩 주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 거기 갔을 때는 이제 멘토님한테 저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 과제를 최소한 줬으면 좋겠다. 난 여기서 잘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또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할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처음엔 3개월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되게 그것도 나쁜 임금이었어요. 이제 월 100만 원씩 해서 3개월만 같이 해보자. 진짜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표님을 믿고 따라간 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만든 서비스는 막 PC방 서비스였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은 서비스였다 생각하는데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실수로 서버를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럼 아예
날아가는 네, 거잖아요. 서버가 그래서 앱이 날아가고 네. 한 3개월 정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앱이 날아가게 되고 이걸 다시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제 남아있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 6개월 지나면 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취업을 해야 되나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고민이 많던 시기에 제가 언제 행복한 삶을 생각해보니까 뭐 남들이랑 많이 비교한 타입은 아니어서 뭐 아무리 내 인생이 잘못되더라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뭐 거기서 월세 내고 밥 먹을 거 먹고 한 달에 게임에 한 2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삶이 되면은 나쁘지 않은 삶일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게 지금 옷이 딱. 아니, 제가 아까 가방도 봤는데 가방은 딱.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네,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뭘로 해야 돈을 벌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내가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를 좀 깨닫고 나니까 편안하게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마음을 내려놓고 하니까 더 조급함이 없어지고.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게 되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만들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만든 서비스가 쭉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만들었던 거는 이제 이모티콘을 사주는 서비스였는데 그 당시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저는 안 썼었거든요. 그 돈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걸 쓰는 친구를 보면은 되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2,000원밖에 안 되는 거를 그 친구가 쓰는데 이 친구는 되게 유료로 쓰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좋아할 만한데 그 친구들은 신용카드가 그때 없었으니까 이거를 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보면 광고로 모은 돈으로 이모티콘을 사주는 그런 서비스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에디콘이라는 서비스였는데 아, 에디콘이 네. 대표님이 창업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했었어요. 와. 네, 그거 이제 만들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바로 이제 되게 유저들이 좋아해주고 해서 한 달째 됐을 때는 저희가 앱스토어 전체 1등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저희 앱을 설명하는 글이 막 다음 메인에 올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서비스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겪어봤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버가 터지고 뭐 DB가 아예 더 생성이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CS에 대한 문제도 너무 많았고 네. 그러면서 좀 건강이 안 좋아졌었는데 저희가 그때 아침 7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시에 퇴근하고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이거를 한 10개월 하다 보니까 갑상선이증에 제가 이제 걸려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말고 열심히 놀지 말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냥 숨만 쉬어라. 네, 게으른 게 좋다라고 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거랑 너무 반대의 방향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좀 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년 뒤에 다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한 게 열품타 서비스입니다. 대표님은 들어보니까 뭐 쉬라고 해서 절대 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놀 때도 되게 진하게 노는 걸 좋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는 PC방에서 나오니까 한 15시간 정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15시간 정도 나온 다음에 타코 치러 가자고 쪼르고 그 다음에 또 타코 치고 나와서 롯데월드 가자고 그러고 막 이런 타입이에요. 놀 때 확 놀았으면 네. 좋겠고. 네. 완전 몰입해버리는. 네, 뭘 해도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럼 열품타는 네. 이제 그 앞까지는 창업을 하기 전까지의 스토리고 네. 열품타는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변에 친한 동생들, 어떤 동생들이냐면 그 어떤 친구는 취업이 목표인 친구였고 어떤 친구는 다시 대학을 가는 게 목표였고 어떤 친구는 뭐 유학 가겠다 했던 친구도 있었고 이런 친구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얘네들을 모아놓고 이제 열정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아, 그 친구들한테 좀 네. 동기부여도 해주고 네. 방향을 잡아주고 싶으셔서. 네. 실제로 제가 막 방향을 잡아주거나 실제로 뭘 멘토링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네. 아니고 그냥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각자 앞으로의 꿈을 좀 얘기해보고 그럼 이 꿈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각자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다 집으로 가요. 그냥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스타벅스로 자기가 말한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을 재는 거였어요. 그 재는 시간을 밤 11시가 되면은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 네. 사진을 찍어갖고 나 오늘 몇 시간 동안 내 꿈을 노력했어 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이거를 했을 때가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게 서로 자극이 되다 보니까 아. 누군가 내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주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누군가 봐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했으니까 이제 공유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워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는 이게 잘 워킹이 되는데 공유하다 보니까 낮이 되면은 서로 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다 네. 보니까 또 동기부여가 네. 떨어지고 다시 밤이 되면은 공유하면서 나 내일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를 만들게 됐고 저는 이게 되게 좋다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 쓰는 거에 되게 큰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품타를 처음 만들어서 런칭할 때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또 앱스토어에서 무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유명 유튜버분들이 또 바이럴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이제 아는 동생들 모아놓고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네.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의 결과까지 나온 거 보니까 대표님 진짜 멋있으시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다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동생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많은 걸 받은 일이 돼버려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를 쭉 운영하면서도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IT 서비스로서 유저들한테 뭔가 가치를 정말로 줄 수 있으면 저도 많은 걸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줄 수 없으면 못 받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게 되게 비슷하고 재밌더라고요.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네. 결국에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 불안함이나 주저함 같은 건 없으셨나요? 저는 이게 리스크이다 생각하지 않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30살이 될 때 부모님한테 PPT 발표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취업을 얘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갖고 PPT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컴퓨터라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0살까지 10번 정도 시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 뭔가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면은 이게 좀 더 안전한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PPT였어요. 아, PPT라는 게 부모님 네, 약간 네. 안심시키는. 아, 네네네. 그리고 중간에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았다면은 당연히 중간에도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PPT고 마지막에 이제 돈 빌려달라는 얘기였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였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불안하다 생각한 적은 거의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잠을 못 자면 네.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근거리는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막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막 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창업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한 이만큼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불안도 한 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같이 가죠. 뭐 네. 공존하는 거죠. 누가 더 높냐에 따라서 얘가 아예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컨디션 저하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불안감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네.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날은. 그럼 제가 이제 회사에서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이런 거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냐 하면은 혹시 잠 안 잤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도 창업이라고 하는 게 비들지진 않는다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스킬을 쌓아서 커리어적으로 망쳐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혹시나 리스크가 있다 한다면은 뭐 그동안 월급을 못 받은 거 뭐 이런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한 2년, 3년 동안 월급을 안 받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2년, 3년 동안 지금 회사에서 무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저도 커리어를 계속해서 전향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제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자리 잡고 이런 기업에서 뭐 벌써 이만큼까지 성장하고 이런 게 되게 저를 조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급함은 뭐 전혀 아, 저는 정말 비교를 잘 안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학교 다닐 때도 뭐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과외를 하니까 막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끝났는데 학원 가야 된다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난 좀 불안하다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비교가 끝도 네. 없죠.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럼 자리 안 잡으면 불안한가? 아니면 자리를 내가 못 잡고 있나? 아니면 나중에도 내 자리 못 잡나? 뭐 이렇게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 대비로 계산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런 마인드셋이 대표님을 지금의 대표님을 만든 게 아닌가. 네. 아까 이제 부모님께 PT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저희 어머님은 당연히 한숨을 이제 크게 쉬었고요. 아버지는 뭐 이야기 좀 들어보지도 않고 좋은데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버님 영향을 네.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막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좀 살았고,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되게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되게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다이아 수저에서 살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교육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딱히 공부하라 이런 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스케이트 선수를 했었는데, 그걸 할 때도 해라고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회에 나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운동한 걸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제가 대회 나간 날에 1등 하지 말고 2등만 하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1등 하면 자만해지니까. 근데 아빠 나 1등 할 정도 아닌데 하니까 아니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좀 성인이 되고도 계속 보면은 컴퓨터로 그 페이스북 영화를 보기 한 몇 달 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대학교 네, 4학년 그렇죠. 때가. 대학교 그때가 때. 이제 의전원을 많이 갈 때였는데 너무 멋진 직업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의전원을 가볼까 해. 왜냐면 좋은 직업이니까 여기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인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왜 반대를 했더니 제 생각에는 이게 의사가 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힘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을 보고 사니까 이제 너가 피곤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의사가 된다는 가정하잖아요. 네. 의사가 되는 과정은 아주 험난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 대해서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전적으로 네, 믿어주시는. 된다는 가정하에만 말씀하세요. 항상. 그냥 대표님을 아예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믿어주시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잘 하겠거니 생각해서 그 그렇게 의사 얘기할 때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사업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열품탈을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뭐 임금 문제라든지 뭐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되게 다양한 문제 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저희가 처음 사람을 뽑게 된 적이 2년 반, 3년 전쯤에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했었거든요. 그때 여러 이제 투자회사에 IR을 하게 되고 거의 투자를 받게 되는 직전 상황까지 가게 돼서 그때 이제 새로운 팀원들을 뽑았어요. 저희가 뽑았다기보다는 부탁을 드린 거죠. 저희 같이 할 분들을 모셨거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힘들게 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투자를 안 받게 됐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받지 않겠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계약이 이제 틀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같이 하기로 해놓고 투자금은 없고 매출은 없다 보니까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제가 가진 돈이 한 2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주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4개월 뒤에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얼마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엄마 돈으로 조금 더 하고 누나한테 가서 좀 더 빌려보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거죠. 거의 막. 그쯤에 이제 저희가 만든 기능들이 조금 매출을 만들게 됐고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또이또이가 됐어요. 그 매출과 나가는 돈이. 네네. 뭐 지금도 막 많지 않고 거의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가게 돼서 쭉 해오고 있는데요. 많이 그거 얘기 마시거든요. 그때 불안하지 않냐. 5천만 원씩 깎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한 생각한 정도의 수익이 정말 똑같이 나와서 그렇게 또이또이로 가게 된 것 같고 근데 그때가 좀 이제 금전적으로는 좀 위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힘들었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위험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위험. 네, 좀 위험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인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사실 저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회사를 좀 운영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중간에 몇 번 엑시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엑시트요? 네. 엑시트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딱 그 과정 아닌가요? 네, 평소에 제가 벌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제안을 받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는 되게 똑똑하고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였고, 만약에 회사를 팔지 않으면 너희 거 정말 똑같이 따라할 거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또 연봉도 많이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팔고 나면은 정말 좋은 조건의 연봉을 주신다고 했었고. 이제 팔고 끝이 아니라 회사에 데려와서 같이 일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높은 액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퇴근하고 저녁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테니스도 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솔깃한 이야기였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랑 같이 창업한 친구한테 이런 제안이 왔고 우리가 만약에 팔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큰 자본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좀 희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고민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회사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10배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조건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회사한테 인수를 되면 그 회사가 10배가 될 것 같고 우리가 인수되지 않으면 10배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 창업한 친구는 저보다 저를 더 많이 믿어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가치를 좀 몰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같이 하기 전에도 다른 일들 했었는데 거기는 더 좋은 스펙의 분들과 일을 했었는데도 잘 안 됐었거든요, 그 일들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여태까지 같이 한 친구 중에 스펙으로 봤을 때는 제일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근데 왜 이 친구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알게 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소년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소년 만화의 주제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뭐 꿈과 희망과 노력의 만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이 소년 만화처럼 동기부여라는 주제를 정말 좋아하고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열품탈하는 서비스가 열정과 동기부여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열정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복받은 일이랄까요? 저한테 이게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제가 그 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좋아한다고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주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열품탈을 통해서 정말 동기부여를 준다면은 저희도 회사가 잘 될 거고 제가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못 준다면은 저희도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줘야지만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공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근래 만난 분 중에서 가장 진짜 마이웨이를 스스로 혹시 그 동료들을 이제 투자하는 과정 전에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동료들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한 분은
저희 매형이고요. 아, 그래요? 가족 네, 기업. 네. 또 한 네. 분은 저희 사촌동생이에요. 아, 근데 막 그냥 가족이냐고 같이 하자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어떤 매형의 성향과 제가 아는 그 사촌동생의 성향을 생각할 때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제가 봤던 모습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고 또 한 분은 제가 되게 같이 하고 싶은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할 때 같은 기수였던 형인데 되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세요. 되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고 실제로 창업도 큰 성공을 했었고 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저를 많이 이것저것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결혼 청첩장을 준다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공동창업자 친구가 그럼 그 형한테 같이 하자고 말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 형은 줄 서 있어. 소용없더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형한테 청첩장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근데 나 너네 회사 가려고 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거는 뭐 자리를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저 너네 회사 가려고 해라고 네. 하셨는데 이미 확정 지으셨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인데요. 아버지도. 네. 네.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하게 됐고 그렇게 멤버가 모였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아까 채용하고자 하는 그 의사가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대표님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으실까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은 뭐 잘 융화될 수 있는, 뭐 이런? 그럴까요? 뭐 인재상보다는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채용 포지션을 열었을 때 우리는 딱 이런 사람이 필요라고 하지 않거든요. 인재상 있습니다. 인재상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저희 인재상 제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제 인재상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네, 가장 큰 인재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일 큰 인재상이죠. 제가 쓴 내용은 피카소형 인재라고 써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들 피카소가 되게 그냥 천재 같다고 생각하지만 피카소는 어릴 때부터 많은 미술 기술을 다 이미 익힌 사람이잖아요. 막 그렇죠. 네네. 중세화도 그릴 수 있고 고대화도 그릴 수 있고 현대화도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급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좋은 인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피카소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중요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데 이런 이제 피카소 같은 사람이 가장 이제 인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의 전문성을 통달해버린 이후에 네. 자기만의 색깔을 구축하는 그런 네. 분을 원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생각하는 끝판왕 인재라 생각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이후에 단순히 그 전문성이 기술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걸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어떤 뭔가를 창조해낸 뭐 그런 분들이 저는 가장 어떤 끝판왕급 저희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있는 시청자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걸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희 앱을 종료할 때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꿈꾸는 만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그 멘트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영혼이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일을 쭉 하면서 느끼기에는 자기가 믿는 만큼 저는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서비스 하면서 보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자기를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못 믿더라고요. 특히 제가 했던 그 멘토링 했던 친구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A는 B에 대해서 B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B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A가 대단하다. A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칭찬할 만한 일들을 나에 대해서는 좀 칭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엄격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을 갖고 조금 더 내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든 꼭 일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나눠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